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신 것들, 또 주변에서 피해야 하는 것들 보시면 전해주십시오. YTN 라디오 앱과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유튜브 댓글창도 역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태풍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자,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했습니다. 피해 소식도 지금 많이 들리던데요.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1시쯤 휴전선을 넘어가며 북상했는데요. 이번 태풍은 좀 느리게 이동하면서 많은 양의 비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방 유실이나 주택 침수 등 총 361건의 시설 피해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 집계한 기준으로는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의 피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등지에서 4만 가구 넘게 정전이 됐고요. 전남 등지에서는 농작물 침수, 낙과 등 피해가 1,019헥타르에 예. 달했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3.5배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요. 농경지 유실이나 비닐하우스 파손, 토종닭 폐사 등도 집계됐습니다. 예. 어제 대구 군위군 하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대구 달성군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후에 실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들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습니다. 이 태풍으로 일시 대피한 사람 15,000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9,000여 명만 현재 귀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작물이 가장 힘있게 자라는 시기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열차 소식 어저께 전해드리고 또 항공편도 많았는데요. 재개가 됐습니까? 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벗어나면서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은 오늘 첫 차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열차가 정상 운영된 것은 아니고요. 네. 강수량이 많아서 운항이 중지됐던 경전선,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례로 운행이 재개됩니다. 예. SRT 열차 같은 경우는 오늘 첫 차부터 모든 열차가 구간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항공편은 어제 오후부터 차츰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부터 모든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태풍으로 결항한 항공편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닷길의 경우에는 태풍이 통과한 이후에도 파도가 계속 높게 이어질 전망이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피해 지원 지시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이 태풍 카눈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 상황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 없이 꼼꼼한 지원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에 대한 조치 잘 이루어져서 인명피해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 또 사전 대피의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 노력해 주셨는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또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와 가까운 곳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열리겠죠? 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오늘 폐영식 그리고 콘서트인 K-팝 슈퍼라이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예. 콘서트가 오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폐영식은 이에 앞서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잼버리 대원들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차적으로 행사장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이 입장 시각인 2시부터 주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공연장 근처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구룡 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 이 월드컵로의 양방향 차로에서 차량 통행 제한되고요. 또 인근의 다른 도로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근처 지나시는 분들은 미리 교통 상황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허설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 그런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마지막만큼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이번 콘서트 개최 과정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분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성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정부였을 때 유엔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데 다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씨 발언 수준이 모쪼록 그 개인의 수준이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BTS는 누가 데리고 다닌다고 끌려다니는 아티스트가 아니다라면서 성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조민 씨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찰에 따른 조민 씨의 혐의 좀 살펴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 방해 혐의 받고 있고요. 또 조 씨는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제출해서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 방해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네, 조 전 장관 지난달 23일에 입장문을 냈을 때는 예. 정경심 교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랬었죠. 이번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통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라고 글을 적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예. 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가 최원종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때문에 세부 문항에 대한 채점이 불가능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예. 어제 밝혔습니다. 이 최원종이 기존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도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이 됐는데 이 사이코패스 평가 요인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이렇게 4가지인데 이런 정신증적 증상 때문에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관련해서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최원종이 어제 피해자에게는 사과는 했다고요? 네, 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나타났습니다. 범행에 따른 죄책감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계획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도 뭐 했다고요? 네, 여전히 피해망상과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이런 질문에 간략히 말하자면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조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피해자 가족분들, 피해자분들 또 유가족분들 정말 지금 걱정 많으시겠는데요.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을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습니다. 어제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 국가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 허가한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중국이 올해 1월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 여행 허용한 바가 있고요. 그에 이어서 3월에는 네팔, 베트남, 이란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 여행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이때 1, 2차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그 빗장이 풀린 겁니다. 이번 관광 재개, 중국이 지난 2017년 3월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보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한국 관광 금지한 지 약 6년 5개월 만입니다. 관광업계에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겠는데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예. 관광업계도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커 모시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매출의 90%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세업계는 여행사, 항공사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상품, 관광 상품 준비하고 있고요. 관광 항공사들도 일제히 중국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한 주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